그해 명절이 기억납니다. 가을이라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는 안방에서 저는 강행님과 이수금, 옴지원이 나오는 예능에 빠져서 야외 취침이냐 실내 취침이냐를 놓고 결정판을 벌이는 장면을 즐기고 있는데 아버지 손님들이 온 거예요. TV가 한 대였기에 저는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고 안 나가겠다고 울기까지 하니 아버지는 저를 방에 두었었죠.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손기술이었습니다. 거실. 자, 그러니까 손기술 씨, 한 사람에게 원하는 화투패를 몰아주는 기술부터 보여주시면 돼요. 손기술 행님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들었는데. 봐요. 엎어 나왔을 때 내가 이리 가져오면 팔땡이 되는 거거든요. 오, 이야, 언제 그렇게, 이야, 기가 막히누만. 오, 순식간이네. 이거 화투패, 이거 언제 바꿔치기 하셨어요? 기술이죠. 이거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감각으로요. 패를 감각으로. 잠시만요. 손바닥 좀요. 우와, 손에 붙어 다니네. 손에 붙어 다녀서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그날 아버지를 찾아온 아저씨들은 총 3명이었는데 아저씨들 눈에서 불이 튀기는 걸 보느라 저는 예능 프로를 놓쳤습니다. 곧바로 직접 섞어보세요. 자, 비, 그 다음에 광.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쪽집 계시네. 맨 밑에 팔광이잖아요. 그쵸? 우와, 팔광이 순식간에 다른 패로 바뀌었어. 이게 어디 갔냐면 여기 있잖아요. 팔광이 손기술 씨 손바닥에 있어. 이야, 진짜.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돈 딸 생각 마시고 잠입하셔야 해요. 그날 우리 집에 찾아온 아저씨들은 우리 지역 경찰청에서 나온 형사들이었습니다. 도박판에 잠입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러 온 건데, 네,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타짜였으니까요. 그때는 이미 도박판에서 손을 끊은 지 3년이고요. 저 태어나고 끊었다가 제 동생 태어나기 하루 전 산부인과에 가져다 줄 돈 때문에 딱 하룻밤 시작한 게 다시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제가 14살 될 때까지 엄마 속을 끓이며 아버지의 잠행은 계속된 겁니다. 다음 날. 이 인간아, 그것도 기술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서 그거 집에 불러들여 새끼 앞에서 교육시켜주냐? 그것도 훌륭한 공부가 될 거라고. 한 대 처맞기 전에 입 닥치고 먹을 거나 가져와. 미친 인간. 가스값 이번 주 가기 전에 안 내면 이 엄동설안에 가스 끊긴다고. 알긴 알아? 재떨이로 얻어 터지기 전에 무슨 상간마마라고 간식해다 바칠고 가스 끊길락 말락 하는데, 신발 나 연두빌라 95%네 구슬 목걸이 꿰러 가. 왜? 그 집 인간들 바람질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가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 오늘 저녁 내내 작업해야 돼. 하면 3만 원이야. 라면을 끓여 처먹든 생으로 씹어먹든. 이 년이 무슨 라면을 저녁 잘 먹고 왜 저러나 몰라. 누구 편한 꼴을 못 보고. 손가락은 화투장 만지는 데만 쓰는 손가락이야. 몇 시간 뒤. 여보, 문 열어. 여기 바로 바람다지라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고. 아버지, 꽝꽝 추워요, 아버지. 문 열어.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아버지, 영하 17도랬어, 뉴스에서. 얼른 안 들어가. 여보, 이년아, 너 이 동네 이사 오자고 한 이유가 뭐야? 되지도 않게 또 그 소리야. 개소리 말고 문 좀 열고. 추워 죽겠어. 개소리 좋아하네. 사방천지에 멀쩡한 집구석 없고 이 집 저 집 연놈이 붙어먹고 어떤 집구석이든 제대로 된 집구석 없이 혼자 사는 연놈 투성이인 동네 나 왜 끌고 들어왔어? 아버지는 도박 버릇에다가 의처증까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연두빌라 95% 오빠네 아저씨가 택시 기사였는데
교대 근무가 바뀌어 일정에 없게 저녁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아줌마들이 다 같이 움직여 다른 집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걸 아버지가 안 믿어준 겁니다. 당장 연두빌라에 없으니 그것만 눈에 보인 거죠. 그날 초저녁에 온 형사랑 그 사이 눈 맞고 배 맞아 자고 들어왔다는 억지. 결국 그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엄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새벽에 밖에서 추위에 떨다 그대로 실신했었죠. 해 뜨고 병원에 입원한 후로 엄마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있나요?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 벌이가 좋지는 않았고 저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한식집에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8년 후. 아이고, 바쁘다 바빠. 신발 진작 닦아 놓을걸. 왜요, 아버지? 너 직장 다닌 지 8년인데 가방이 그게 뭐냐고. 구두 뒤축도 헐었다. 왜요, 아버지? 할부로라도 하나 사줄까? 아버지가 가방 좀 제대로 된 거 들고 다녀라. 아버지 간조 받았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 얼마나 멋쟁인데 게다가 너 나가는 식당이 번화가인데 그게 뭐냐고. 난 아버지 할부로 명품 가방이니 자동차니 사는 사람들 제일 한심해. 우리 홀에 부실장님 월 300 벌면서 할부로 가방 하나 사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 거 보면 한심해 죽겠어. 그래서 그렇게 아껴서 원하는 만큼 모으고 있냐? 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정말 아끼면 모아줘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가 붕어빵 사들고 들어오라는 것도 안 된단 거야. 아버지 간식은 일주일에 2번만 약속했잖아. 1,000원, 2,000원 이런 거 안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악바리 같은 거. 넌 네 엄마 닮았어. 엄마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집 생활비 공과금비까지 들고 나가는 네 아버지랑 살면서도 그나마 이 지하 빌라라도 네 엄마 덕에 얻고 살았지 뭐. 아버지 저 안 듣고 싶다고요. 네가 생활력 강한 거 칭찬하는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아버지 제 말 들어보세요. 나 올해부터 330 받지? 지지난달까지 월 300만 원에서 178만 원씩 6개월 정기적금 들면 1,0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월급이라고 쳐요? 80만 원씩 12개월 부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그쵸? 5년 정도 꾹 참고 하면 1억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냐? 네, 이게 종잣돈 되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누가 알려주디? 우리 사장님이죠. 우리 사장님도 흑수저 출신인데 그렇게 모아서 오늘날 테이블 100개가 넘는 식당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어이구야. 두고 보세요. 2년 남았어요. 10년 모은 돈으로 제가 뭘 하나. 두고 봐 주세요, 아버지. 그래. 하하하. 아버지 김치찌개에 목살 넣었어요. 드세요. 저 출근해요. 한 달에 2번 쉬고도 몸이 남아나냐? 주말이고 없이. 히히. 예, 의지야. 네, 잠깐. 네, 니네 엄마가 사람 통해 연락을 해왔더라. 연두 빌라라고 기억나? 네 번호를 꼭 네 엄마가. 아버지는 그 여자 전화 아직도 받아요? 저 나가요. 엄마 보고 그 여자라니 네 엄마 잘 사나 보더라. 일해서 돈 벌어 아파트까지 얻고. 잘 됐네. 잘 살면 좋지 뭐. 너 연락 안 해볼래? 너도 참 독하다. 웃자둥둥 아버지 때문인데 그리고 이모들도 그렇게 널 찾는데. 저 나가요. 퓨전 백반집을 내리라는 제 꿈은 10년째 되는 해에 깨졌습니다. 10년간 제가 모아놓은 돈에 아버지가 손을 대신 거였죠. 노름판이 아버지를 불러서요. 제 10년 노력에서 40%는 도중에 이사를 하느라 집값에 밀어 넣었더랬습니다. 그 나머지 60에 마저 손을 대신 아버지. 집을 떠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의 기분이 이해가 되더군요. 정신 차린 듯 보였지만
태생부터 구제불능인 아버지였던 겁니다. 제 돈을 다 날린 아버지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저는 석 달 더 일을 한 후 집에 200만 원을 두고 손에 쥔 500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500에 30만 원 하는 원룸을 얻어서요. 며칠 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서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식하고 남편 떠나온 년 뭐가 말미가 좋을 거라고. 그래도 네 이모들보다 95% 몸이 닳더라. 어떻게 된 게 몸이 닳고 마음이 닳아서 안절부절. 엄마 불쌍하다고. 엄마 머리맡에 앉아있고 병실 지키고 95% 때문에 엄마 몇 년 투병 잘했어. 이모들도 가끔 귀찮아 하는데 제가 병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수발 다 하고 지네 엄마 고향 외가로 내려갔다고 서울에 지 혼자라고 쟤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처럼 의지해 살았어. 엄마 일하는 식당에 제가 취직한다고 왔잖냐. 3년 전에 7년 만인가 어렴풋이 알아보겠더라고. 딸 이사해 엄마 집으로. 봐서 원룸 지하라며. 너 거기 있는 거 싫어 엄마. 엄마 집 남향이야. 17층이야.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그거 타고 오르락 내리락 아파트 들어가라고. 네 거라고. 응? 이게 뭐야. 결국은 이렇게 결말 짓고 말걸. 집은 왜 나가서 괜히 저 사람 하긴 나도 나왔으니 할 말 없지만. 그래. 남편 자식 걱정하게 만들고 자식 가슴에 피멍 들이고. 그래. 그렇지. 세상 참 무서워. 죄는 지은 대로 간다더니 자식 버리고 나온 년 뭐가 인생 좋을 거라고. 그래도 딱 하나. 너 물려줄 집은 하나 해놓은 거. 보험금도 많이 나올 거야. 누가 보험금 이야기 듣고 싶댔어? 집 나와서 식당을 하루에 2군데서 일했어. 집 번듯하게 마련해 어떻게든 빨리 너 데리고 나오려고. 운이 좋았지. 재개발 지역 빌라 하나 사서 그게 그렇게 뛸 줄 누가 알았겠어. 의지야. 당장 엄마 아파트 들어가라고. 알아서 할게. 한 번만 말해. 엄마 집이라 싫어. 엄마 너 쓸 방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살았어. 너 기다리면서. 지금 병실에서 나가는 대로 이삿짐 불러. 짐 옮겨. 응? 내 자식 지하방에서 더는 안 살게 하고 싶어. 며칠 후. 맛있지? 병원 탕비실이 여긴 좋다. 왜 딴소리야. 어색하니까. 맛있어. 여기 전 잘해. 단골이야. 맛있어. 비도 오는데 딱이야. 너 쇼크 컸을 거야. 난 너 기억나는데 넌 나 기억 안 나지? 뭐 같은 동네에 살아도 난 목소리 들으니 딱 알겠더라. 전화해서 놀랐어. 번호는? 너희 아버지 다시 막노동 하시는 것 같더라. 믿지도 않아 이제는. 넌 얼굴 보니 알겠다. 난 오빠 모르겠어 얼굴. 하긴 우리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니네 엄마가 그렇게 나오고 아예 왕래가 없다가 니네 이사 갔으니까. 나 3년 전에 니네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취직해서 니네 엄마를 만났어. 들었어. 엄마 많이 미워해? 우리 동네 그 지역이 그렇잖아. 멀쩡한 가정 드물었어. 아줌마가 집 나가거나 아저씨가 나가거나. 주변에서 그 일 안 겪고 사는 친구들 별로 없었던 거 알지? 어느 집 엄마도 아빠도 역시 다른 아줌마 만난다더라. 그렇다더라. 그래도 별로 새삼스럽지도 놀라지도 않는데 내 엄마가 그랬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져. 그렇겠지. 근데 니네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나간 거잖아. 왜 그렇게 엄마를 똑바로 안 봐? 아프시잖아. 난 우리 엄마를 너무 믿고 살았나 봐. 엄마가 벌어서 우리 집 생활했으니까 엄마는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란 믿음. 믿음이 큰 만큼 배신감도 컸어. 믿고 안 믿고 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우리 아버지도 집 나갔거든. 택시 손님하고 눈 맞아서. 그랬구나. 가난 참 별 수 없어. 그렇지? 그래도 또 살잖아. 대부분 다시 들어오고 엄마들. 하긴 우리 아버지도 다시 들어왔으니까. 우리 엄마도 성격 만만찮아. 못 들어온다고 난리 쳐도 결국 받더라고.
굴욕이고 모욕이고 배신이고 죽어도 못 산다.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펄펄 뛰다가 또 그냥 별 수 없이 주저앉는 게 부부니까. 주저앉는 구실이 부럽더라고. 엄청나게 부러웠어. 자식 때문에 자식 장래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다. 다들 그러더라고. 아줌마들 보니까. 그래, 그렇더라. 그렇지만 그건 그저 변명이지. 이혼녀 딱지도 겁나고 능력도 없고 또 아마 배우자 없이 꾸려야 하는 경제적인 불안이 제일 큰 문제일걸? 그런 계산적인 이유 말고도 부부 관계라는 거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함께 보낸 세월, 자식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끝내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엄마는 가차 없었지. 우리 엄마는 엄마 혼자 잘났으니까 아버지하고 나만 없으니까 혼자 부자 돼서 아파트까지 사고. 그래도 니네 엄마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말하지만어. 간단히 말하지 않아. 나도 나온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어. 나 지난 3년 니네 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했었어. 니네 엄마가 막더라. 얼굴 들고 어떻게 나타나냐고. 지금 이사해. 니네 엄마 너한테 아파트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애달복달 하셨다고. 딸이라고 보호자라고 하니까 그러더라.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맛있는 거 실컷 드시게 하고 가고 싶은데 모시고 다니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맞나? 맞을 거야. 죽을 때까지 돈 쓰게 하는 의사들 많아. 담당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의미 없어. 치료하지 않길 원하시고. 오빠 생각도 그런가? 조심스레 말하자면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 택시하면서 폐가 많이 안 좋으셨거든.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아, 그래? 항암으로 통증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는데 통증 잡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의미 없는 치료지만 극히 일부에서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한다더라. 통증도 일부겠지. 그러니까 월드컵 결승에서 상대가 랭킹 1위라면 어차피 질 거니까 경기를 포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말이야, 결국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담당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걸 거야. 검사와 치료는 병만 더 키우고 환자에게 고통만 주고 경제적 부담만 주고 결국 뚜렷한 결과 없이 고통받다 가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경우를 봐서 너무 잘 알아. 의술보다는 돈만 아는 놈들 때문에 의사들 틈에서. 그래도 이 교수님은 너무 훌륭하신 거야. 환우분들 말씀 들어봐. 같은 병실에. 잠시 후. 그래, 잘 생각했어. 너하고 나하고 번갈아서 돌봐드리자고. 오빠는 일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시간을 내려고. 너 몰라서 그렇지 아줌마하고 나 부모 자식같이 살았어. 일 안 해? 일이야 뭐 우리 일은 언제 어디서든 구하는 게 사람이고 들어만 가면 되는 일. 지금 아줌마 병이 급하잖아. 자기 부모도 아닌데 일도 대충 해가며 도와주는 걸 이상하다 생각해 엄마한테 물어보니 재수가 없으려니 술 먹다가 싸움이 나서 그거 물어주느라 모은 돈 거의 다 날리고 알바식으로 일터도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 천천히 마셔요, 엄마. 엄마, 우리 병원 가자, 어? 아니야. 엄마 아까 3시부터 지금 8시야. 5시간 동안 기침하잖아, 계속. 괜찮아, 내가 알아. 엄마, 병원 가자, 우리. 응? 이제 곧 가라앉을 거야. 엄마, 병원 가도 뾰족한 수 없어. 온수 마시면 돼. 엄마, 병원 가면 비타민 주사라도 놔줄 거 아니야. 수액이라도. 아무것도 못 먹잖아. 95%한테 약 처방받아 들어오라고 했어. 언제 전화했어? 아까. 오빠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참아? 참을 수 있어. 딸. 엄마. 미안해. 널 괜히 끌어들였나 보다. 엄마. 작은 방에 95% 방에 이불 가져다 놔.
이제 여기서 잘 거야. 왜? 너 운전도 안 되고 내가 불안해서 그래. 급할 때 119 부르면 되잖아. 의지야. 어? 너보다 95%가 편해. 너한테는 미안해서. 엄마, 그러지 마. 난 괜찮아. 아니야. 95%가 편해. 늦은 저녁. 오빠, 고마워. 뭘? 엄마한테 잘해줘서.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맙다. 니네 엄마한테 다정하게 해서. 오빠, 알아? 뭐? 나 엄마가 얼마나 뼈가 시리게 그리웠는지. 그래서 지금은 좋아? 엄마가 아파도 엄마랑 같이 있어서 좋아. 커피 내렸어? 나도 줘, 커피. 곧바로. 왜 생각 안 해? 한참 나름대로 매장 자리도 알아보고 퓨전 백반집을 할까 장사하고 싶어서 들썩들썩 했지. 나도. 오빠도? 1인 고깃집을 열고 싶어서 갈비집에 갔던 거야. 거기서 너희 엄마를 만났고. 고깃집 1인? 테이블을 5개 정도로 하면서 손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동선을 짧게 하는 거지. 우와, 괜찮네, 아이디어. 메뉴를 단조롭게 간다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다. 그렇지? 직접 하나하나 구워주지 않고 반찬 리필을 셀프로 하면 가능하거든.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내 생각엔 테이블 5개 고깃집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 수익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너도 생각 많이 하는구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안 고달퍼? 뭐? 20살부터 일했다며. 한 번도 쉬는 애 없이. 고달퍼도 어떻게 해. 일해야지. 일해야 먹고 살지. 배달도 별거 생각 많이 했어. 비록 무참히 다 날아갔지만. 잠깐만. 네, 엄마. 네네. 외숙모 가요? 외숙모는 왜 그러신데? 정말 엄마도 똑같아요. 외숙모랑 허구한 날 아무리 손에 아래라도 엄마가 왜 삼촌집에 계시는 건데 엄마가 성격을 고치셔야지. 뭘 제가 엄마 성격 몰라요? 그럼 제 원룸에 올라와 계세요. 저 당분간 어디 나와 있어요. 네네. 아우, 진짜 속상해.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또 들어갈 거 왜 싸우냐고요. 며칠 후 새벽. 오빠. 왜? 빨리. 왜? 빨리 와봐, 빨리. 아픈가 봐. 엄마 아파 죽겠나 봐. 숨을 못 쉬어, 오빠. 어머니. 어머니. 쪼여드는 것 같아. 쪼여. 잠깐만요, 어머님. 잠깐만요. 찜질 수건 어디 있어? 오빠, 여기. 엄마. 의지야. 엄마, 나 여기 있어. 95% 오라고 해. 엄마, 오빠 여기 와 있어. 안 보여? 그거 수건 가슴에 대고 있어. 나 전화 좀. 오빠, 여기 폰. 119. 얼마 안 있어 저는 다시 엄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그가 제 곁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장례 절차도 그 외 모든 절차를 다 알아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겨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엄마를 떠나보내 드리는 모든 사무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엄마가 제 앞으로 아파트와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파트와 보험금은 500만 원에 3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던 제게 엄청난 재산이었죠. 얼마 후. 어르신, 왜? 일하는 자식한테 아무나 아무 시간에 전화해서 괴롭히는 거 그만하세요. 식당에는 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 전화를 왜 네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오라면 와야지.
의지가 어르신 꼭두각시도 아니고 의지가 어르신 덕에 먹고 살지도 않잖아요. 뭐? 의지 남의 식당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자식 직장 그만두게 만드시냐고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라고. 어르신 제가 의지 못 내보내요.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이고 길게고 안 돼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어르신께 긴한 말이지 의지한테 긴한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긴한 말이면 어쩔 거야? 긴한 말이 뭔지 제가 대신 듣지요. 네가 뭔데 내가 왜 네한테 이야기를 해? 그럼 이제 그만 가보시죠. 뭐라고? 가라는데 왜 안 가세요? 너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왜 네가 끼어 우리 부녀이래? 어르신 의지한테 아파트값 보험금 내놓으라고 하신다면서요. 인간이십니까? 뭐야? 너 눈꼬리가 그게 뭐야? 맛 한번 보고 싶어? 어따 대고? 어머니가 남겨놓은 아파트를 어르신이 왜 찾으세요? 보험금도 있잖아. 다 알고 왔어. 글쎄 그걸 어르신이 왜 찾으세요? 반평생을 부부로 살아왔어. 법에 가서 물어봐. 자식한테 권리가 있나? 남편한테 권리가 있나? 인간이십니까?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어머니가 의지의 행복을 위해서 남겨준 것이지 노름꾼에게 남겨줬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거, 그리고 공중한 유언장 다 하고 증인들 얼마든지 세워서 법 앞에서 해결해 볼까요? 누가 증인? 뭐? 의지 다니던 식당 직원들이 다 봤습니다. 네? 어르신 때문에 의지 직장도 잘렸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아셨어요? 아버지의 괴롭힘, 그리고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게 그였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주는 기세를 보니 술 먹고 싸움질해서 돈을 물어주었다는 말이 믿길 정도로 보통 기세가 아니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된 거죠. 주방. 뭐해? 뭐하긴 개수대 닥치. 우리 벌써 한 부부로 3, 4년은 산 사람 같다. 나랑 결혼만 하면 넌 복 받은 거야. 개수대까지 닦아주는 남자 어디 있냐? 히히히. 널 지켜줄게.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든든하고 고마워. 어머니가 워낙 집을 깔끔히 관리하셔가지고 우린 복 받았지 뭐. 차 마시자. 곧바로. 전집?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둘 다 남의 식당 전전할 수는 없잖아. 자기 식당 거기 그만둔 김에 작은 전집을 인수받아서 해보자고. 전집이라고? 먹어봤잖아. 내가 한번 사왔을걸? 비 오는 날 우리 처음 보고 며칠 있다가. 그래. 맛있었어. 되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전집은 계절을 안 타잖아. 테이블은 6개 정도인데 5, 6년 전에 개업과 거의 동시에 다니기 시작한 곳이거든. 근데 거긴 왜 내나? 아무튼 자주 가서 보는데 손님도 끊이지 않고 분위기도 괜찮거든. 근데 권리금이 5천이라 이게 우선 부담이 없잖아. 보증금은?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 너랑 나랑 둘 다 음식점에서 뼈가 굵었고, 그러니 사장님이랑 친해서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빠, 나는 물론 나도 장사를 생각은 있지만 보험금 손에 들어와 돈이 손에 있을 때 해야지. 흐지부지 다 써버릴 거야? 그야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벌어 월세 낼 거고 가게 세팅까지 해서 보증금까지 9천이면 뒤집어 쓰잖아. 상권은 밀집 지역이야. 사장님은 왜 관둔대? 딸이 새 쌍둥이를 낳아서 이래저래 아무튼. 자기, 나도 장사 이 바닥에서 뼈가 굵었어.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 1년 매출 확인이 중요해. 확인해볼게.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 냉, 난방 공사, 주방 공사까지 잘 되어 있으면 5천만 원은 비싼 가격은 아니야. 하지만 매출이 얼만큼 나왔는지 꼭 알아봐야 한다고. 현장 조사부터 나가보자고. 내일부터. 현장 조사? 강북, 강남, 강서, 강동 싹 훑어보자고.
둘이 나눠서? 급하게 왜 그래? 천천히 하면 어때서? 전집 곧 내놓는다니까? 아, 그래? 몇 주 후. 이 남자 분리수거 할 걸 복도에 내놓고 안 하던 짓을 어제는 음식물도 안 버리더니 여성용 신발? 웬 신발? 누구지? 들어오네. 자기 들어와. 근데 누구셔? 오랜만이야. 얼굴 남아있네. 어릴 때 얼굴. 나 알아보겠어? 네, 우리 엄마 기억 안 나? 아무리 방이 2개라지만 3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네? 엄마는 22평인데. 외삼촌네 네 사촌들은 다들 30평대에서 산다. 꼭 보면 경제적 능력, 집불도 없는 것들이 큰 평수 찾아요. 얘가 무슨 소리야. 30평대 살 능력 되니까 살지. 자기들 돈으로 산 거 같지도 않더만 다들 처가에서 해주고. 너도 처가에서 해준 거지 뭐. 어쨌든 셋이서 살기에는 좁지. 30평은 살아야지. 30평대에서 20평대 차이 최소 2억은 절약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바꾸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해외여행 다니지. 살 능력 되면 사는 거지. 얘가 뭔 답답한 소리를 해. 엄마, 게다가 평수 넓을수록 세금과 관리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청소도 배로 힘들어요. 청소야 내가 해주면 되는 거고. 다짜고짜 10몇 년 만에 보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셔? 의지야. 네,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라니 시어머니한테. 네, 아유, 엄마 장례식 때도 못 와보고 참 사는 게 그렇다. 응? 의지야. 네,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로 가는 게 어때? 엄마, 왜 엄마 마음대로 그러세요? 우리 그 돈으로 장사할 거라고요. 보험금으로? 네, 그럼 무슨 돈으로요? 세상에, 3사람이 22평에서 살아야 한다니 깝깝하다, 응? 3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그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 필요는 없으니 못 알아들은 척 해보았습니다. 곧바로. 저기요, 3사람이 살기에 평수는 적당합니다. 크기가 맞다고? 그럼요. 아이고야 깝깝해. 숨통 막혀. 아니요, 아기를 낳는다 해도 아기가 작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당분간은 장사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쏟아야 해서 아이 계획은 따로 없고 어쨌든 둘이서 살기엔 교통도 그렇고 이만한 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똑부러지는 생활꾼이라고 하더니 보통 내기 아니네. 내가 한 말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아들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조우했는데 왜들 이러십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도 있는데 분위기 좀 좋게 하자고요. 이야기하기에 편하게. 좋은 소식 뭐? 엄마, 잠깐만요. 엄마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기 권리금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가 다른 데 알아보고 다니는 줄 아나 봐. 시장조사 하느라 미루는 걸 모르고. 전집 잘 된다며 왜 그런 걱정을 한대? 장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할 사람 많을 텐데. 요즘 누가 요식업을 하려고 해. 우리야 워낙 음식 장사에 물리가 튀었으니 덤비는 거고. 그래서 돈 걸고 왔어. 누가 채 갈까 봐. 그래서 얼마 걸고 왔는데? 8천에서 4천 걸고 왔어. 급하게. 돈이 어디서 나서? 나 원룸 보증금 뺀 거 1,000하고 우선 급한 대로 가게 잡아둬야 하니까 급한 김에 있는 돈, 통장, 돈 다 털었어. 내 전 재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될 건데 2분 날 세우지 말고 서로 오해할 말일랑 말고. 네? 네? 좋게. 오늘 저 기분 좋게 가게 후려치게 한 만큼.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다. 세상에 아주 지엄마 닮아서 보통은 아니네. 하긴 지엄마 집 나와 남의 집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아파트 산 거 보면 말 다 했지 뭐. 자기. 왜? 나랑 따로 잠깐 이야기 좀 해. 방으로 들어가자고.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냐?
아무래도 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방 안. 뭐라고? 나는 왜 오빠 어머님이 여기 와서 아파트 평수를 따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 우리 결혼 안 해? 예비 시어머니잖아.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왜 내 집에서 어머니를 처음 뵈야 해? 이상한가? 너무 이상하지. 10몇 년 만에 뵙고 그것도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로 뵙는 건데 첫 인사 장소가 내가 사는 집이라는 거 그거 안 이상해? 자기, 왜? 오고 가는 대화 무슨 말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보통 내기 아니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입으로 말하라고. 왜 모르는 척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엄마도 같이 함께 산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야? 누가 같이 산대? 우리 여태 그런 비슷한 말, 이런 방구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아, 진짜 황당하고 뻔뻔하다. 어떻게 그걸 나하고, 집주인인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정할 수 있어? 자기, 나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얼마나 성심껏 해드렸어? 자기가 그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갚아주면 좋잖아. 우리 엄마 외가댁에서 얹혀 사신다고 외숙모랑 허구한 날 볶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도 안 계시는데 자기 엄마란 존재 그리웠다며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면 되잖아. 나 장사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그건 걱정 마. 뭘? 자기 배려해줄게. 무슨 배려? 저는 재료가 본사에서 오고 지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 사람 있을 필요 없어. 평수도 작고 나 혼자 해도 되니까. 딱히 주인 2명이 가게에 나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20살부터 일했다며. 앞으로 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면 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요즘 같은 세상 맞벌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세상인데 남자들도 똑똑해져서 여자들도 같이 벌자 하거든. 알지? 그런데 와이프 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는 남자 흔치 않지. 자기 고달팠다며? 그러니 나 같은 남자 만난 거 복 받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가게 차려서 자기가 가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준 아파트에서 나는 집에서 살림하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 음식 조리 기술 썩히면서 그건 걱정 마 자기. 뭘 걱정 마?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살면 돼. 뭐? 우리 엄마 시골에서 10몇 년 박혀가지고 서울 인연 다 끊겼는데 이제 혼자 와서 낯설 테니 자기가 우리 엄마 말벗 해드리고 그 좋은 손맛 집에서 이것저것 음식 해드리면서 지내면 편하잖아. 여태 남 먹일 음식만 했는데 이젠 자기 가족 위해서 음식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집에서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집에서 자기 엄마 모시고 자기 엄마 수발 들면서 살라고? 밖에서 듣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너 편하자고 우리 애가 너 편하자고 해주는 거 아니야? 저 편하자고 아주머니를 모시고 수발 들라고요? 너 우리 살던 그 동네에서 여자들 악모구리 같이 돈벌이 하는 거 보기 좋디? 너 편하게 해주자는 거 아니야 결론은? 내 말대로 해. 너 편하자고 이사하자는 거야. 30평대로 너 이 집에서 나랑 둘이 하루 종일 붙어있을 자신 있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군요. 뭐? 도대체 무슨 명분도 자격도 없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집도 아닌 예비 며느리 집에 합가해서 상전 노릇할 생각을 하세요? 네? 상전 노릇이 아니라 나 아들 하나고 모시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가게나 내일 인수 받자고. 하루가 급해. 혼자 급하지. 아파트 30평대로 옮기는 건 내가 안 할 거야. 걱정 마. 장사해야잖아. 이것은 어디서 사기꾼 모자 같으니라고.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지네 집이라고. 있잖아.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뭘 물어? 처음부터 보험금 알고 계획적이었지? 뭐? 결혼 전에 시커먼 속내를 보여줘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무섭다. 말 조심해. 뭘 말 조심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도 정신없이 성급한 그쪽 어머니랑 그쪽 때문에 나락으로 갈 뻔한 내 인생 구했어. 세상에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뭐라고요, 어르신? 도둑이 지발 저리는 말을 어디다가 내놓으세요? 니네 집안 도둑 집안이잖아. 왜? 아냐? 어르신, 니네 아버지 화투장 만지는 게 그게 도둑질 아니고 뭐야? 어르신도 아드님 못지않게 멍청하시네요. 어르신 잘못하셨어요. 살살 구슬려 빼먹어야지. 멍청하게 무조건 지금까지도 밀어붙여 절 놓치고 마셨네. 나가주세요. 어딜 나가? 애시당초 보험금 알고 계획했잖아. 아냐? 어떻게 알았지? 얼굴 벌개지는 거 보니 맞네. 이런 거 보면 나도 우리 아빠 피가 흐르긴 하네. 아버지 피를 고마워할 때가 있다니.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처 내준 것이 보험금 때문이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주 기생충 가족이야. 어떻게 뜯어 쳐 드실까 하고 보험금에 아파트에 거기다 합가? 아들, 어차피 노름꾼 집안이랑 엮여봤자 좋을 거 없어. 엄마, 왜 이래요? 나가자. 엄마가 외삼촌한테 말해서 너 그 가게 시켜줄 테니까 나가. 사기꾼 집안한테 사기꾼 소리까지 들어가며 순 노름꾼의 새끼. 이보세요, 어르신. 예, 아들 배려해줄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 여자 집에서 놀게 해준다는데, 응? 어르신, 제 돈으로 남자 장사시켜주고 제 집에서 제가 놀면서 왜 아주머니를 모셔야 하는데요? 네? 그래, 너 잘났다. 니네 아버지 똑 닮아서 아주 눈치도 빠르고 아주 잘 살 거야. 네, 멘탈이 강하고 어린 나이에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니 뭘 해도 잘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가주세요. 네? 자기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자기. 싫어, 이거 놔. 엄마가 좀 오바했는데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노동력 바치는 평생 노예로 살 뻔한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오해한 거야. 내 말 들어봐. 왜 이러실까? 아냐? 근데 그쪽에서 간과한 게 있어. 천륜도 끊어버리고 돈 몇 푼 쥐고 혈혈단신 집에서 나온 사람이야. 독한 구석 있는 나를 물로 본 거. 니깎게 뭐라고 나를 쥐락펴락할 생각을 해? 쥐락펴락한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였어. 내가 자기 돈을 쓴 게 있길래 뭐래? 날 지켜줄 줄 알았어. 날 지켜주려고 결혼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자기 엄마 돈 고스란히 물려받게 지켜준 게 누구야? 하하하, 기막혀. 몇 주 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나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미치겠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사천. 내가 넣으랬어? 그 개새끼가 친한 거 믿고 그냥 믿거라 맡겼는데 남의 돈으로 거저 살 사기꾼 궁리는 잘하면서 본인 사기당할 생각은 못했네 그래. 나 가 있을 집도 없어. 내 알 바 아니고. 외삼촌 집에서 엄마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나까지 가 있기 정말 그렇다고. 이러지 마. 피곤해. 자기, 내가 자기 돈에 손댄 거 없잖아. 난 정말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어따 대고 여자 돈으로 모자가 빨대 꽂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지 엄마 수발까지. 그건 나는 나름 배려한 거라고. 아니, 내 어깨 위에 목 위에 있는 것이 장식인 줄 알아? 너무 투명해서 그 속내가 다 읽힌다고.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내가 자기 돈에 직접적으로 손을 댔냐고. 어쨌든 우리 엄마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가게 열어서 그쪽 장사 시켜주고 평생 그쪽 어머니 수발 들며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자기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도와줬으니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열 수 있게 보험금의 반을 나눠줘. 그럼 그거 가지고 가게도 열고 500에 30짜리 자기 살던 원룸이라도 들어가게. 그걸 내가 왜 줘? 나 아니었으면 자기 수중에 있지도 않을 돈이었으니 나도 어느 정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가까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이런 거였구나. 이 모습이 내가 믿고 우리 엄마가 믿고 그리고 날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인가 싶고 서글프다.
그러니까 자기 서글프지만 한 번만 더 찾아와. 이렇게 무작정 사람을 조르고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정신없이 나가더군요. 폭력건이 한 건 있었기에 겁이 났겠지요. 몇 주 후. 외삼촌 집에서 얹혀 살면서 엄마랑 외숙모랑 허구한 날 싸우는 거 정말 답이 안 나와. 카톡을 내가 차단을 안 했구나. 자기 차단하지 마. 나 어머니와 남될 결심했어. 근데 우리 엄마하고 합가 안 해도 되고 우리 엄마랑 남처럼 살아도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만큼 그쪽도 사람 잘못 봤어. 진짜야. 한 번 더 내 근처에 나타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기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자기 엄마 생전에 모시고 병원 다니고 그런 기름값 같은 거라도 좀 정산해줘. 카톡 차단을 하고 사례금조로 500만 원을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액대만 세무로요. 힘들 때 지나치게 도와주는 사람은 그 일이 끝나면 적당히 살해하고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으로 움직이지 혈육, 지인 필요 없다는 것을요. 은큼한 속셈을 가지고 있던 전남친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하고 마지막에 실수를 한 게 정말 저에게는 천운이었는데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지 못하게 막아준 것도 남자친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돈을 들였다면 자기 몫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아버지를 차단해 주었나 싶기도 하고요. 비약이 너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치료를 포기하라고 제안한 것도 혹시 병원비로 나갈 돈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 남친이 아무리 구제불능 사기꾼이라 해도 노름으로 엄마와 제 인생을 망친 아버지보다 낫다는 위안을 하는 게 서글픕니다. 노름하는 자식, 보증서는 자식은 두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다지요. 결국 제 엄마를 고생시켜 암에 걸리게 만든 것도 결국 아버지라는 거 잊지 않으려고요. 평생 보지 않고 살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유산은 지켜야겠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